오늘 저는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뭐 종종 들리는 곳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왔거든요. 바로 우라칸 에보 에스페리엔자 디나미카 코르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우라칸 에보를 서킷에서 신나게 타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우라칸 에보는요, 2014년부터 팔리고 있던 기존의 우라칸을 부분 변경시킨 모델입니다. 솔직히 제가 기존 우라칸을 타본 건 아니어서 비교보다는 우라칸 에보 자체의 매력을 흠뻑 느껴볼 계획입니다. 이 제가 오늘 느끼게 될 즐거움이 여러분들한테도 최대한 전달되기 바라면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라다 모드로, 기본적인 모드로 가시면서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회전 반경들 작아지는 거, 리어휠 스티어링 같이 작동하는 그 느낌들 많이 느껴보실 거고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안전장비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실 거고요. 코르사 모드까지 갔을 때는 전체 오프 시켜놓고 차량 재밌게 컨트롤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스트라다 모드에서 굉장히 짧게 움직이죠. 네. 여기서는 생각보다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유턴하는 구간, 원도는 구간에서 제가 한번 굉장히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오. 마치 지게차처럼 움직이죠. 네. 여기서도 굉장히 짧게, 거의 뭐 차선 하나만 있으면 유턴이 될 정도로 짧게 움직이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장비 오프됐고요. 지금 전자장비를 일부만 끄신 거예요? 다 끄신 거예요? 다 끈 겁니다. 아. 네. 스포츠 모드로 놨다고 해서 이게 꺼지진 않죠? 일부러 꺼져야죠?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는 예. 딱 ESC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아, 예. 이 상태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네, 좌우 미끄러짐만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앞뒤 미끄러짐은? 어느 정도의 슬립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악셀을 밟으면, 자, 컨트롤하는 거 느껴지시죠? 잘 안 미끄러지는 거 느껴지시죠? 네네. 악셀 꾹 밟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아, 예. 여기서도 접는 게 느껴지시죠? 네. 자, 이제 완벽하게 해제되는 상태. 코르사 모드에서는 매뉴얼 모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오토 모드로 그래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물이 있는 구간에서 이단은 방금 직접 넣으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넣은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행해 보시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찾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 탔을 때 그랬어요. 깜빡이 킨다고 와이퍼 키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페달도 되게 가운데 있네요. 네, 맞아요. 느낌이 되게 다른데요? 네, 우핸들이랑 쫙 돌려보세요. 지게차 같죠? 예. 조금 더 미끄러지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오실 때 한번 악셀 밟아보세요. 자, 차량이 이 정도 제어를 해줍니다. 내려왔다가 올라오실 때, 자,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죠. 자, 왼쪽으로 돌면서 악셀 빵! 제대로 안 듣네. 아까워. 드리프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 한번 뒤에 좀 날려보려고 그러는데. 사륜 구동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640마력 치고는 뒤에 이렇게 돌려도 팽 돌진 않네요. 그렇죠. 이게 예.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론트 쪽으로 접시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팽 돌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스핀 안 하시고. 조금 더 과격하게 했어도 됐었을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과격하게 했어도 그죠. 충분히 받아주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주된 변화는 범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기존 우라칸은 이렇게 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그 Y자형 모양의 날개가 달렸죠. 요게 이 헤드램프를 보시면 Y자형 모양의 주간주행 등이 들어오는데, 요걸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되게 비슷한 모양으로 날개가 마련이 됐죠. 제가 방금 설명은 Y자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람보르기니에서는 요걸 Y자 모양이라고 안 부르고요, 조금 더 멋있어 보이게 입실론 모양이라고 부른대요. 이쪽이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여기 날개도 있고요, 여기 실제로 구멍도 이렇게 뚫리거든요. 손이 들어가요. 그냥 단순히 멋있게만 만든 게 아니고 공기를 기능적으로 다루게끔 생겼구나라는 느낌을 디자인만 보더라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라칸 이 에보가 기존 우라칸보다도 그 엔진 냉각을 위한 바람을 16% 정도 더 많이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하네요. 견인할 때 그런 고리를 다는 플라스틱 껍데기인데, 요거마저도 육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건 사실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사각형으로 뚫어도 되거든요. 이것까지 육각형으로 만든 이런 디테일, 이 정도면 강박이에요, 강박. 이 우라칸의 옆모습을 보시면 앞에서부터 뒤까지 디자이너가 이 차를 스케치할 때 붓을 한 번에 그었구나, 이런 생각이 쉽게 듭니다. 정말 단순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보닛과 앞유리가 만나는 카울 포인트를 앞으로 쭉 밀어내고요. 또 뒷유리와 트렁크가 만나는 데크 포인트는 뒤로 쭉 빼면 지금 얘처럼 이렇게 되게 단순한 실루엣이 나오는데요. 한 번에 획을 그은 듯한 이런 느낌은 람보르기니가 훨씬 더 강하죠. 다른 미드십 스포츠카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공기저항을 덜 받아서 훨씬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우라칸의 지붕 높이 1165mm인데요. 한눈에 봐도 되게 납작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나타랑 비교를 해보면 지붕 높이가 지금 280mm 얘가 낮습니다. 게다가 폭도요, 소나타보다 거의 7cm 이상 얘가 더 넓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하게 타는 세단보다 되게 노면에 딱 붙어 있는 듯한,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죠. 이 20인치 휠을 꽉 채우고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 앞쪽은 이 디스크의 지름이 380mm고요 뒤쪽은 356mm입니다 둘 다 카본 세라믹 디스크가 들어갔고요. 앞쪽은 캘리퍼가 6P, 뒤쪽은 4P예요 이 타이어 사이즈나 브레이크의 스펙은 우라칸이나 우라칸 퍼포먼테나 우라칸 에보나 전부 동일합니다. 와, 여기에도 라디에이터가 숨어있네. 뒷바퀴 바로 앞에 있는 흡기구가 형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파츠의 면적이 훨씬 더 넓어졌는데요. 이렇게 검정색 부분이 커진 건 뒤쪽 범퍼의 형상이 바뀐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뒤로 와보시죠. 자, 뒤쪽 범퍼가요, 기존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 컬러가 거의 한 반절, 그리고 아래쪽이 검정색 파츠로 나머지 반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요번에 우라칸 에보는 상당 부분의 면적을 검정색 파츠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기존 우라칸의 마지막 특별 버전이었던 우라칸 퍼포먼테와 상당히 닮은 뒷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검정색 파츠가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더 넓어지다 보니까 그 앞쪽 옆구리 흡기구의 면적도 같이 넓어지는 셈이죠.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연결성이 좋아 보이니까요. 옵션으로 이 부분은 색깔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배기구가요, 기존에는 이 아래쪽으로 거의 바닥 쪽에 한쪽에 2개, 또 반대쪽에 2개, 이렇게 4개가 박혀 있었다면 우라칸 퍼포먼테와 같이 얘도 그 번호판 바로 좌우로 하나씩 박혀 있는 모양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핏 보면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옆에서 보면요, 정말 하늘 향해 높이 솟아있는 리어 스포일러를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그 우라칸 퍼포먼테만큼 정말 거대한 고정식 날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우라칸 에보의 엉덩이를 노면에 꽉 눌러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솟아있는 리어 윙이 마련됐습니다. 얼핏 보면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많은 변화들이 추구됐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다 모여서 기존 우라칸 대비 다운포스가 약 7배 정도나 강력해졌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요, 모든 람보르기니는 이 보닛에 보시면, 보닛이 아니죠, 엔진 커버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오르디네 디 아센시오네, 그 실린더가 점화되는 순서를 여기 숫자를 표시를 해뒀습니다. 제가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번이 저기예요. 오른쪽 맨 앞.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1번, 그 다음에 6번,
5번, 10번, 2번, 7번, 3번, 8번, 4번, 9번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항상 표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일종의 전통이라고 답변을 해주시더군요. 퍼포먼대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라칸과 뭐 배기량 이런 건 다 똑같은데요. 5.2L V10 자유흡기 엔진을 집어넣고요. 퍼포먼대와 우라칸 에보 둘 다 동일한 출력과 똑같은 토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소리가 뭐 기존에도 황홀했습니다만 요번에 에보에 이르러서는 이쪽 배기구 시스템을 바꿔서 소리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딱히 말씀드린 게 많지는 않아요. 이번엔 아무래도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여기인데요. 기존에는 아우디에서 가져온 각종 버튼들을 약간 그 모서리를 육각형으로 다듬은 그런 형태의 버튼들이 여기 이렇게 쭈르륵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요 크기는 8.4인치고요. 제가 켜볼게요. 오케이. 자, 8.4인치 터치 스크린이 켜졌는데요. 기존에는 육각형 버튼들이 있었다면 이번엔 육각형 아이콘들이 자리를 잡았죠. 여기에서 보여드려야 될 게 비이클로 들어가시면 LDVI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LDVI 처음 들어보셨죠? 이 우라칸 에보를 통해서 처음 선보여진 람보르기니의 새로운 기술인데요. 얘가 뭐냐면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디나미카 비클 인테그라타 라는 이태리어의 머리 글자입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람보르기니 다이나믹 비클 뭐 통합 제어 뭐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WS, AWD가 있고요. 엔진과 구동측이 나와 있죠. 사륜 조향 시스템, 그리고 사륜 구동 시스템, 그리고 토크 벡터링, 트랙션 컨트롤, 요 네 가지 전자 장비를 하나의 컴퓨터로 통합해서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기능들이 각각의 알고리즘으로 따로따로 관리됐었다면 요번에는 LDVI로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차가 영민해지고요. 훨씬 더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LDVI 시스템, 우라칸과 우라칸 에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운전 중에 볼륨을 줄이고 싶을 때는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 2개로 이렇게 내리시면 소리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행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 스티어링 휠 6시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빨간 버튼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람보르기니는 이 스위치를 가리켜 아니마라고 부르거든요. 아니마? 어댑티브 네트워크 인텔리전트 매니지먼트, 그 약자라고 하는데 요게 아니마라는 단어가요, 이태리어로 영혼이라는 뜻도 있대요. 영혼. 정말 어울리는 단어 선택 아닙니까? 영혼. 이 자동차에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우라칸이요, 보니까 조금 특이한 면들이 있어요. 방향지시등은 여기로 켜고요, 이렇게 하면 왼쪽 깜빡이, 이렇게 하면 오른쪽 깜빡이고요. 요거는 와이퍼를 조작하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얘가 가격이 3억 중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 플라스틱의 재질이 그렇게 썩 고급스럽진 않아요. 요건 좀 진짜 오게티네요, 오게티. 국산 소형차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서 요건 좀 별로입니다. 이 버튼의 방식보다는 소재가 불만이에요. 반면에 이 시프트 패들의 소재는 이게 금속 같거든요. 이렇게 딸깍딸깍 당겨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길이가 거의 제 한 뼘 정도입니다. 한 뼘 정도. 그러니까 운전대를 어지간히 꺾어서는 한 요 정도 꺾은 정도에서는 변속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운전대를 이만큼 꺾은 정도다, 그 상황에서는 변속을 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라칸 에보 실내를 알아봤고요. 내리기 전에 시동 한 번만 걸고 내리죠 뭐. 모드를 바꾸면 소리가 바뀌죠. 봐봐요, 지금 스타트하다요. 이게 스포츠예요. 그리고 또 이게 코르사예요. 자,
자, 이번에는 우라칸 에보를 타고 인제 서킷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킷 진입 전에는 긴장돼요. 더군다나 헬멧까지 쓰고 또 수억 원짜리 슈퍼카에 들어앉으면 더 긴장되죠. 우라칸은 저도 오늘 처음 타보는 건데요. 역시 슈퍼카답게 시트 포지션이 엄청 낮습니다. 거의 엉덩이가 아스팔트를 스치며 달리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우라칸은 앞유리가 심하게 누워있고 머리 공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옆유리까지 좁으니까 또 헬멧도 써야 되죠. 시야도 좁아지죠. 몸은 또 시트에 꽉 물려서 옴싹달싹 못하죠. 거기에다가 또 등 뒤에서 5.2L V10 엔진이 절절절 끓고 있으니까 야, 이러니까 진짜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차는 시야가 엄청나게 좁습니다. 슈퍼카도 이런데 훨씬 더 하드코어한 레이스카들은 어떨지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역시 첫 바퀴는 살살 달립니다. 처음부터 냅다 밟을 수는 없죠. 우리 연애할 때도 보면 초기에 상대방의 성격이나 취향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뭘 했을 때 그쪽에서 좋아할지 싫어할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역시 슈퍼카는 슈퍼카네요. 앞머리가 반응하는 게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빨라요. 운전대 앞바퀴 사이 유격이 적고요. 또 앞머리가 아주 가볍게 원하는 방향으로 휙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천천히 정차해서 차량 점검 후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스트라다, 그러니까 스트리트 일반 로드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슈퍼카라는 게 그냥 바로 몸에 느껴집니다. 앞쪽에 페이스카가 지금 퍼포먼대거든요. 퍼포먼대는 기존 우라칸의 최상급입니다. 마력도 똑같고요, 토크도 똑같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도달하는 시간도 2.9초로 동일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km를 도달하는 속도만 지금 얘가 0.1초 늦어요. 제가 8.9초, 얘가 9초 걸립니다. 빨간색 레버를 통해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실 거고요. 스트라다 모드로 한 두어 바퀴 달리고 나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꾸라는 무전이 오네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스포츠를 보니까 계기판의 색깔이 약간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소리입니다. 소리. 좀 전에 스트라다에서도 소리는 충분히 크고 매력적이었었는데 스포츠로 바꾸고 나니까 한층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뿐만 아니라 가속 페달과 운전대 반응도 스트라다에 비하면 더 쪼여져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스트라다만 해도 일반 승용차에 견주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폭력적인데 여기서 나사를 한 바퀴 혹은 한 바퀴 반 정도 더 쪼이는 느낌이랄까요? 아까 서킷에 들어오기 전 슬라롬 코스에서도 스트라다와 스포츠의 차이를 체험해봤습니다. 스트라다에서는 그 ESC라고 불리는 전자장비가 모든 운전자의 서툰 조작 또 그에 따른 미끄러짐을 다 통제해줬었거든요. 엉덩이가 조금만 의도된 주행 라인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즉시 고삐를 당겨버렸습니다. 반면 스포츠에서는 방금 그 팽팽하게 당겼던 고삐에 슬쩍 여유를 줍니다. 잠깐씩 엉덩이를 미끄러뜨릴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되게 긴장하면서 달리고 있긴 하지만 인스트럭터 입장에서는 지금 절대 빠른 페이스가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은 코르사 모드로 2륜 주행을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코르사 모드로 변경하라는 인스트럭터의 무전이 옵니다. 동시에 절대 ESC를 끄지 말라는 주문도 덧붙이네요. 근데 ESC 오프에 대한 걱정은 인스트럭터가 아니고 제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꺼보라고 할까봐요. 솔직히 3억 4,500만원에서 시작하는 640마력짜리 슈퍼카를 전자장비의 도움 일절 없이 트랙에서 온전히 다스릴 용기는 없습니다. 아까 스트라다에서 스포츠로 넘어갔을 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소리의 변화가 가장 먼저 도드라집니다. 보통 가변 배기를 갖춘 차들은 평상시와 스포츠 모드에서 한번 달라지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우라칸 에보는 코르사에서 한 번 더 목청이 터집니다. 코너 진입 직전에 쉬프트 다운을 하면 RPM이 확 치솟으면서 왕 하는 소리, 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팝콘 터지는 소리, 그리고 긴 직선주로 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속도를 높일 때 그 등 뒤에서 울리는 엔진 소리와 배기음,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황홀한지는 아마 직접 타보지 않으면 모르실걸요? 변속기도 코르사에서는 꼭
시프트 패들로 변속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동 변속이 안 돼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코르사 모드로 놓으셨을 때는 계기판에 엔진 회전수가 부채처럼 활짝 펼쳐져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엔진 회전수 영역대가 워낙 넓어서 그 변속 타이밍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확실히 코르사에 놓으니까 맨 앞 페이스카의 움직임이 좀 전보다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너 진입 속도도 아까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 가장 과격하다는 코르사 모드로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일반 승용차였다면 분명 한계였을 만한 속도와 각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걸 싱겁게 돌아나가 버리니까 좀 황당합니다. 처음에는 막 집중해서 운전하다가도 나중에는 오히려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오히려 조금 재미가 반감될 지경이라니까요. 우라칸 에보가 이런 성향을 띠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차체와 하체가 아주 단단한 건 기본이고요. 낮은 무게중심도 한몫하겠죠. 타이어도 끈적끈적한 피렐리 피제로를 신었고요. 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마그네라이드 전자식 댐퍼 덕분에 롤링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사륜 구동과 사륜 조향 시스템도 우라칸 에보의 이런 성향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륜 구동으로 뒤를 날리는 스릴보다는 사륜 구동으로 최고의 기록을 내는데 좀 더 초점을 맞췄달까요? 아벤타도르 S를 통해서 처음 선보인 사륜 조향 시스템은 저속에서 다른 방향, 고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를 미세하게 틀어줍니다. 저속에선 민첩하게 휙 방향을 바꾸고요. 고속에선 자연스럽게 쓱 차선을 옮길 수 있어요. 저속과 고속의 기준은 스트라다에서 약 시속 70km, 스포츠부터는 약 시속 100km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킷을 달리면서 그 의도치 않음을 차가 보여줬을 때 이걸 해결하면서 주행 라인을 바로잡는 과정, 뭐 이런 걸 재미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실력자라면 에보가 심심할 수도 있어요. 반면 내 의도대로만 철석같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저 같은 쫄보에게는 우라칸 에보가 최고의 슈퍼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르사가 스트라다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에요. 이렇게 쳐지는 게. 우라칸 에보와 함께한 서킷 중은 이걸로 끝났어요. 너무 짧아요. 슈퍼카네. 소리가 저는요 이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회사들을 보면 항상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좋아진단 말이지? 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근데 이런 궁금증을, 이런 걱정을 매번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금 더 나아진 차기작들을 들고 나오긴 하죠. 이 우라칸 에보도요, 기존 우라칸의 부분 변경 모델이긴 하지만 LDVI라는 신무기를 집어넣고요. 또 디자인 변경을 통한 공기역학 성능도 개선을 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8.4인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도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런 개선들을 통해서 확실히 전작보다 나아진, 그러니까 제 걱정을 다시 한번 깨준 그런 모델이면은 확실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왠지 람보르기니가 이 우라칸 에보 다음 모델을 위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조금 감춰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이 V10 자연흡기 엔진이 주는 감동을 안고 서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